안녕하세요. 토마토랜드 2.0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토마토랜드를 함께할 김은별입니다. 네, 오늘 또 한 주의 후반으로 가고 있는 목요일인데요. 저희 목요일에는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산업 섹터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분석을 해볼 텐데 잠시 뒤에 채팅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 상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보시면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하락 압력이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도 개별 종목에 대한 장세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 지수라든지 큰 섹터보다는 개별 종목별로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급등이나 급락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수를 견인할 만한 특별한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다음 주에 또 FOMC가 예정이 돼 있죠. 여기서 과연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지 시장은 조용히 기다리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코스피 지수 그래도 양봉입니다. 약보합권 수준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동일하게 달았고요. 2,489포인트 기록하고 있고 현재 거래 대금은 4조 원대 후반대로 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이후에는 보합권에서 계속 등락을 좀 반복했는데요. 11시 구간은 살짝 저점이 낮아지는 듯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낙폭을 회복하게 되면서 2,490선을 두고 오늘은 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흐름에서는 개인의 매수세가 크게 확대된 분위기인데요. 현재 구간 2천억 원 넘는 매수 우위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외국인도 꾸준하게 소폭이지만 383억 원 매수 우위입니다. 그리고 기관 쪽을 보시면 오늘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2,453억 원 팔자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여전히 하락하는 섹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철강 금속 섹터가 2%대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포스코홀딩스 같이 큰 철강 종목들이 하락하다 보니까 영향을 받고 있고요. 그 외에도 통신업종이 1.3% 하락세, 의료정밀, 섬유의복도 나란히 1%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식료품 섹터에서도 현재 구간 0.9% 정도 팔자세로 집계되네요. 네, 다음으로 상승하는 섹터들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기가스업 섹터에서 2.5%대 강세 흐름이 꾸준하게 연출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보시면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한국전력, 유틸리티 종목들의 상승세가 크게 돋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에는 어제 수주 소식도 있었고요. 한국전력의 경우에도 이 이슈라든지 이슈와 조금은 상관없는 상승세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의약품 섹터도 테마 쪽으로 많이 엮이다 보니까 오늘 0.5% 상승이고요. 그 외에도 증권이나 종이, 목재, 서비스업 섹터가 현재 5장 넘어오면서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시면요. 일단은 혼조세에 가깝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삼성전자 0.4% 정도의 하락세로 오늘 지수와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 0.6% 상승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일단 외국인의 매수세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하게 작용하면서 반도체 섹터들은 대부분 외국인 매수 따라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배터리셀 관련 종목들의 경우에는 LG 에너지솔루션 보합권이고요. 포스코퓨처엠 1% 상승, 그리고 삼성 SDI가 오늘은 치고 올라옵니다. 2%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전고체 배터리 사업화에 추진팀을 신설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약간 핫했던 테마가 또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들이었는데요. 이쪽으로 엮이게 되면서 이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 조금 더 커지고 있는 모습까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리막 쪽에서는 SKI 테크놀로지가 조용하게 강합니다. 오늘도 추가적으로 1%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오늘도 급락 나오며 6%가량의 하락세로 함께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종목들의 흐름 함께 보셨고요. 오늘 IT 섹터에서 LG전자가 4%대로 조금 급락하고 있죠. 증권가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내놨습니다. 4분기에 지금 어닝 쇼크 실적이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경기 둔화에 대한 여파를 가장 크게 받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했고요. 가전 쪽에서도 이 고마진을 낼 수 있는 좀 고가의 그런 가전들의 판매량이 상당히 좀 부진했다는 증권가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LG전자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좀 쏟아졌고요. 이 때문에 현재 구간 96,000원까지 저점을 낮추고 있습니다. 운송장비에서는 지금 현대차나 기아, 현대모비스 모두 강보합권 수준에서 1% 안쪽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조선 관련 종목들에서도 약간의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보시면 대체적으로 혼조세의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고요. 화학 섹터에서도 거의 혼조세로 개별적인 종목들만 함께 올라간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서비스업 섹터를 보시면 네이버와 카카오 그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불거진 이후로는 주가가 하방을 지지하고 상승 쪽으로 많이 틀어선 모습인데요. 카카오 보시면 0.4%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오후 8시에 NC소프트의 신작 TL이 출시됩니다. 다만 주가는 1.5%가량의 하락세로 진행되고 오늘 오히려 넷마블 같은 종목이 5%대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섹터 조금 전에 섹터별 흐름에서도 살펴보셨는데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은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지만 한미약품이라든지 유한양의 다른 제약바이오 섹터들에서는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이 함께 설정되고 있습니다. 오늘 SK텔레콤 좀 2%대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보시면 항공 섹터 나름 괜찮은 모습이고 전기가스업 섹터 말씀드린 대로 한국전력이 2.7% 상승합니다. 현재 19,680원 기록하고 있고요. 유틸리티 쪽으로도 강세 흐름이 강하게 연출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음봉입니다. 이 코스피와는 마찬가지로 윗꼬리 아랫꼬리가 고르게 달린 상황인데요. 0.7% 하락으로 813포인트 기록하고요. 거래 대금은 4조 원대 중반대로 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출발은 상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바로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11시 구간까지 큰 폭으로 저점을 형성했는데요. 이때 바닥권을 딛고 현재 낙폭을 약간 축소한 상태로 진행이 되고요. 810선은 이에 따라 지지하고 있습니다. 수급에서는 개인의 매수세 현재 구간 1,579억 원 매수 우위로 집계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외국인 많은 매도 물량이 출회되며 현재 1,271억 원 팔자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은 비교적으로는 보시면 관망세에 가까운 포지션 정도로 200억 원의 팔자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면 현재 구간 하락하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장은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변동성이 상당히 심합니다. 시초가에서 나쁘지 않은 흐름들을 기록했었는데 2차전지 섹터들이 11시 구간까지 큰 폭으로 하락했었고요. 여전히 하락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낙폭은 멎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BM 3거래일째 하락세로 1.3% 하락하고요.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5거래일째 하락세를 이어가게 되면서 오늘도 2.6%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LNF를 보시면 확실히 좀 바닥을 잡고 어느 정도 낙폭이 제한적인 모습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LNF는 상승 쪽으로 틀어서기도 했다가 현재 약부하권 수준으로 굉장히 제한적인 흐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포스코DX도 6거래일째 하락세가 좀 깊게 파 있는데요. 오늘도 3%가량의 하락세 기록한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반도체 종목들도 대체적으로 약세 흐름입니다. 리노공업같이 최근에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감이 불거졌던 종목들, 제주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좀 제외하고 HBM 쪽으로는 하락세가 좀 깊게 잡히는 모습이고요. 간밤에 보시면요. 또 AMD 측에서 새로운 칩을 출시하게 됐습니다. AMD 측의 이런 새로운 칩 출시 로 인해서 엔비디아 측의 물량을 뺏어오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관련 종목들의 약세 흐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괜찮네요. 현재 빨간불이 들어온 종목들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그래도 제약바이오 섹터들에서는 테마 종목들의 상승세가 좀 눈여겨서 나타나다 보니까 오늘 개별적으로 함께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도 나쁘지 않은 흐름들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외에도 모멘텀이 있다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들까지 함께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섹터들 이런 모습들을 기록하는 가운데 오늘 좀 크게 밀리는 섹터가 소프트웨어 섹터인데요. 지금 보시면 루닛도 6%가량의 급락세 기록하고요. 뷰노도 마찬가지입니다. AI 섹터에서 좀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어제장 이 트위치에 대한 반사수의 기대감으로 올랐던 아프리카TV 그대로 오늘은 약간의 조정을 받는 모습들까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결제 관련 종목들 카페24의 구글 모멘텀과 더불어 함께 올랐었는데 이 카페24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하락 쪽으로 무게가 쏠려 있습니다. 넘어가서 테마 종목들 보시죠. 네, 간밤에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이 국제유가가 4% 정도 급락을 했었는데요. WTI 선물 기준이고요. 4.1% 밀리면서 배럴당 70달러 선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7월 이후에 처음으로 70달러 선 아래쪽까지 내려오게 된 것이고요. 브렌트유도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 75달러 선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흐름이었습니다. 일단 미국의 휘발유 재고가 예상보다 훨씬 더 많게 거의 5배가량 증가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수요에 대한 우려감들도 제시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쪽의 수요 우려감이 지금은 큰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펙 플러스 측에서 감산에 대한 부분들을 밝혔지만 이 감산량에 대한 부분들도 의구심이 품어지고 있고 공급과 수요 측면 모두 유가를 약세 흐름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유가가 약세를 띠게 되면 확실하게 수혜를 보는 쪽이 하나 있죠. 바로 항공유 쪽이 들어가게 되는 항공사들인데요. 이쪽에서는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오늘장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에어부산, 제주항공 모두 4% 상승입니다. 진에어도 3%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이 대형 항공사들까지 함께 올라가고 있는데 이쪽으로는 EU 측에서 기업 결합에 대한 심사를 내년 2월쯤에 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함께 동반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이 부분까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제약바이오 섹터들인데요. 이 가운데서 테마 흐름을 타고 굉장히 여러 종목들이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CMG 제약이라든지 명문제약, 국제약품까지 함께 상승하는 흐름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오늘 좀 강하게 올라가는 sek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메가 ECS 같은 이런 호흡기 관련 섹터들이라든지 마이코플라스마 관련된 모멘텀들도 주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이코플라스마 균도 지금 소화를 중심으로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항생제에 내성이 생겼다 이런 소식들 때문에 오늘 관련 종목들이 함께 상승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보시면요. 유유제약 같은 경우 28%, 29% 가깝게 오르고 있는데요. 이 종목의 경우 정치 테마 쪽으로 엮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테마주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함께 올라간다는 점 체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보시면 나이백도 바로 상한가에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정부가 주도하는 알케미스트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노화 역전 펩타이드 개발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과 더불어 현재 구간에도 상한가 잘 유지하고 있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개별적인 흐름들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는데 이 흐름들이 모이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들어 올리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 특징주로는 메커스 보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AMD 측이 지난밤에 투자 행사를 열고 최신 AI 칩 MI300 시리즈를 공식 출시했습니다. 엔비디아 H100의 대항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리에서 굉장히 큰 자신감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2027년까지 AI 칩 시장이 4천억 달러 수준으로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관련 종목 메커스로 꼽히고 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솔루션 업체인데요. AMD가 인수한 자일링스의 국내 유일한 총판이자 파트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부각되면서 오후장에서 16%까지 급등하고 있고요. 약간 탄력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주가 10,000원 선 넘으면서 1,41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후장 특징 종목들까지 함께 분석드렸습니다. 토마토랜드 2.0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